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근, 정교석입니다. 오늘은 중년 또는 갱년기 갱년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갱년기라는 좀 단어부터 제가 조금 정의를 조금 하고, 일단 저는 갱년기는 없다. 갱년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쭉 이어져 오다가 몸이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는 그때쯤이 대충 그 나이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갱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 1도 안 겪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제목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중년 또는 갱년기에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40대 후반 이후의 여성들이 50%가 대사증후군이에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증세가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 허리 사이즈 때문에 외모가 답답한 거 말고는. 그런데 대사증후군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다음에 당뇨로 진행이 되죠. 근데 당뇨도 생각보다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은 라이프스타일 조절하라 그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약을 나중에 한 주먹 먹어요. 라이프스타일 조절 안 하고 약으로만 조절하니까 우리 몸이 혈당 조절이 더 망가져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뇌당뇨라고 할 수 있는 치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40대 여성들이 대사증후군이 어디서 시작됐냐? 식단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대사증후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외모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우리가 늘 해왔던 라스트 다이어트 핵심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야채, 과일 먼저 먹고 밥 반찬 먹으면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보통 맛있게 밥 반찬 먹고 이제 배가 든든하면 과일 한번 깎아봐라 그래요. 사실 껍질째 먹어야 되는 과일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맛있는 과일이 껍질이 없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 혈당이 피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크를 치면 나른하죠. 그럼 또 한숨 자야죠. 한숨 자면 또 혈당이 올라가서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비만으로도 가고 대사증후군으로 가고 당뇨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식단과 그 다음에 식사 순서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이 다 작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병원하고 관련해서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좀 체중을 조절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방 흡입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꼭 혼나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팩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편함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팩트를 다루면 불편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좀 이렇게 살이 조금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그러면, 괜찮아. 이거 나이살이야, 나이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팩트를 얘기 안 해주면 참 편하네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살 그런 거 아니에요.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혼난다는 느낌이 드시는 건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여성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붓는다, 그 다음에 처진다, 힘이 없다, 옛날 같지가 않다, 자주 아프고 잘 안 낫는다. 이게 다 라이프 스타일 문제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면 많이 개선되는 증세고,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 하시면서 행복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체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저희는 가끔 환자한테 이런 조언합니다. 약속 추가로 잡지 마세요. 몸이 좋아지면 약속을 추가로 잡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먹고 그 사이사이에 일하고 그 사이사이에 놀고 실컷 다 하죠. 그죠? 네. 그것까지 미루고 땡기고 해가면서 그냥 우리가 일하거나 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기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조언을 조금 해드리자면, 일단 중년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속도로 줄여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한 달에 10kg씩 감량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급속한 체중 감량은 몸에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의 경우 만약에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 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 오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오죠. 탈모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는 뭐냐? 라스트 다이어트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고, 그 다음에 아침을 잘 먹고, 그다음에 야채 과일 잘 챙겨 드시고,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게 너무 기본적이라서 사람들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만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 살 안 빠집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빠져요. 즐겁게 살려고 하는 운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하고 흡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흡입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내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원장님들은 흡입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성의 대부분의 지방 조직들은 울퉁불퉁한 지방 변성이 일어나는 셀룰라이트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조직이 물리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염증과 부종을 동반한 상태에서 식이 조절과 병행되면서 체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여성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면 지방 조직이 물리적으로 바뀐 것은 물리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이 셀룰라이트 치료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흡입 후에는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다이어트가 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환자 의지도 있고 지방 조직이 물리적으로 변성이 일어난 것들을 치료해 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흡입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다이어트 한 다음에 흡입하셔도 되고 흡입하고 다이어트 하셔도 되는데 그 연결은 스무드하게 가는 게 효과적인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 상담에서 네. 흡입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결정하신 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다이어트를 20년 시켜 드렸고 같이 해왔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좋아집니다. 행복함도 생기고 건강함도 느끼고 그 다음에 주변에 건강을 전파하는 식단도 바꿔라 그러고 잠도 일찍 자라 그러고 저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환자분들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좋아지고 나면요 바깥에 나가고 다른 분들 막 혼내고 다니시죠?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가끔 외로워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중년의 다이어트 이렇게 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